자, 학원들의 변화. 최근에 이제 뭐 학원들은 뭐 좀 변화하는 느낌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몇몇 학원들이 이제 더 커지고 이제 잘된 학원들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어떤 학원들에 더 몰리는 현상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느끼시기에 그냥 현재 학원들 좀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냥 이게 주변에서도 아는 원장님들도 저도 있고 아는 선생님들도 얘기 나눠보면 이 변화의 흐름은 되게 비슷합니다. 뭐 어떤 느낌, 뭐 변화들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잖아요. 메이저 학원.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학원들. 커리도 그냥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학원의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또 선행을 해야 하면 또 입퇴 준비를 해야 하면 입퇴 준비할 학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선선행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음 상위 그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상위반으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수요가 곧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황땡, 뭐 소땡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 뭐 3학년 1과정, 뭐 2학년 1과정 심화를 원합니다. 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학원은 계속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학원들은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과정을 좀 심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관리형 수업, 그렇죠, 뭐 일명 맞춤 수업 형태들도 있고, 개별 수업, 맞춤 수업 뭐 이런 수요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연 쌤이 느끼기엔 일단 뭐 가장 크게는 저희는 수업하면서는 그래도 학생 수가 줄기는 주는구나 이제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죠. 그렇죠. 이 학생 수는 물론 대치동 기반으로는 오는 학생들은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대치동이 뭐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이나 교육이 크게 변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불씨가 살아 있을 곳으로도 전 여겨지기 때문에 이곳은 아직 뭐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이 대치동을 다니는 학생 수는 적지는 않아 보여요. 예전보다도 뭐 멀리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학생 수의 감소? 학생 수의 감소라는 건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인구 대비 뭐 80만 명 중에 상위권 1, 2%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0만 명 중에 1, 2%가 차지하는 것은 그 학생들의 어떤 포지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각 학원마다 느끼는 어떤 변화들이 결국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껴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준비한 얘기 이제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제 학생 수가 학생 수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좀 이런 부분 소형 학원들은 이제 맞춤 수업화.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각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 작은 학원들, 전 이런 느낌입니다. 식당이랑 비유하자면 작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걸 잘한대, 여기서는 이건 잘한대. 근데 이거는 전 지역 식당이랑도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죠.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역 식당도 보면 예전에는 지역 맛집들이, 지역 빵집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들이 싹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마케팅이랑 뭐랑 그런 것들도 연결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지역 맛집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뭐 약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신만의 수업을 하는 부분이 좀 약화됐다라고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덜 파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 소형 학원들은 좀 맞춤 수업 형식으로 또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학원 쏠림 현상,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느껴졌던 거는 이 시기가 뭐 코로나 시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유튜브도 확장이 되고, 그렇죠? 유튜브에 대한 참고로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저쪽에도 눈도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또 하면서 다들 이렇게 막 고개 숙인 것만 다 나오면 웃기니까. 근데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되게 신경 써요. 얼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뒤로 이렇게 일부러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장님이 앞으로 오셔야지 제가 좀 더 적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쌤? 자, 그래서 코로나 시기부터 당연히 이제 흐름상 어머니들은 이제 어떤 이것저것 학원을 찾아다니는 일들은 당연히 줄었고, 네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되게 이제 안개처럼 또는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시야가 이렇게 쏙 가려지면서 그나마 높은 건물들만 몇 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약간 해수면 상승같이 느낌으로 무언가 다 안 보이는데 저기 뭔가 보인다, 저기 뭔가 보인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큰 학원들이었던 거고 그런 학원들도 이제 인터넷 마케팅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원들의 어머니들이 조금 더 이제 눈이 갔었던 경향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찾아다니는 일들도 좀 적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 좀 자료 찾고. 그리고 이제 이 대형 학원에서는 전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대형 학원은 저는 되게 뭐 어설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 심화적으로
뭐 교재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단점 같이 느껴질 때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 뭐 교재를 이제 꼼꼼하게 만들고 심화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제 학습들은 얼마나 더 심화적인 자극을 줄 것이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만들고 얼마나 더 이론이나 그런 걸 풍부하게 만들까라는 건데 제가 느끼기엔 이런 비유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볼 건데 얇은 책이 아니고 이만한 전 세계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지식과 법이 다 들어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는 느낌? 너무 세분해서 너무나도 깊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너무나도 심화 이론들을 더 많이 넣어놓은 경향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심화를 다뤄주기 때문에도 유명했지만 그 학원들은 그런 심화를 새로운 걸 더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아이들이 받아들이긴 점점 힘든 상태 그걸 직접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있어요. 이게 전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선선행 또는 그 대형 학원을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한 과정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각자 공부하는 것들이 좀 달랐지만 확실하게 어느 부분을 좀 더 쏠리고 그 부분의 커리를 따라가려다 보는데 그 커리 자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따라가는 학생들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더 준비가 필요한 그런 현실이 현재 있지 않나. 뭐 이런. 사실 대형학원 얘기하려면 저희도 대형학원에서 만난 사이여서 그렇죠. 할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조금 연식이 된 찐들은 대형하고 나와서 자기 걸 하거나 네.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전문화되는 그러니까 대형에서 전문이 아니라 좀 소형에서 전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이들을 그만큼 이제 관리를 해주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채워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커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쨌든 대형학원은 그 짜여진 그 틀 안에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하는 경우에는 점점 내가 직접 아이들을 챙겨보자 그런 식으로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배운 점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 녹여내고 싶은 거죠. 이거 약간 선생님 상담 프로그램인 거죠. 자꾸 뭐나 이게 아니고. 자,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학원들은 변화 이런 내용.